박수환 교수님 실제 뒷판들이 문헌으로 가지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박주현은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예, 저는 뭐 사실 국회에서도 조작을 그동안은 해봤고, 특정 정당의 정권인으로서 아주 주된 정책과 여러 가지 형사 문제, 헌법 문제 이런 데서 거의 1변호사 정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 특히 한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상희 참여연대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2020년 4월 15일 날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이미 대법원 주관하에 6차례 재검표가 있었는데 그 재검표에서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프레브레이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 오산시 투표지 보면 당일 투표지가 이렇게 검은 줄로 된 게 수천 장 나오죠. 당일 투표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이었습니다. 이런 투표지 존재했었고 선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끔 나올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가 제주도에서 온 거, 남양주에서 온 거, 부산에서 온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개가 나와요. 그리고 여백이 다른 투표지들이 수십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100묶음에 37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지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 일장기에 대해서는 투표관리관이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본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투표지 나왔고 본드 먹은 투표지들이 나왔고 그 투표지에 스카치 테이프가 된 투표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줄이 희한한 데 있는 당일 투표지가, 이런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 투표지인데 무수히 많은 투표지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그 3페이지 보시면은 빨간 화살표 투표지들이 나오고요.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지역구 투표지가 섞여있는 이른바 화살표, 배춧잎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관 도장을 20장을 실수로 안 찍어가지고 투표록에 20장을 안 찍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재검표장에는 도장이 다 찍혀져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재검표장에서는 투표가 정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통합선거의 명부도 조작이 됐었습니다. 통합선거의 명부는 1876년생, 1886년생이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903년생 단학회 간의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면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사람이 수만 명 이상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호적상 잘못 정리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행안부에 등록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준으로 통합선거의 명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하고 또 달라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100세 이상이 통합선거의 명부는 30명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시스템상에서는 21명밖에 없어요. 33%가 선택이 됐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35명이 영등포 을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영등포구 전체가 갑을 합친 전체가 68명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사전투표 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 지식인, 그리고 각 기관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안철수 의원 계셨으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배송 기록에서는 270여만 관내 사전 투표, 그 우편 투표에서는 270만 표, 150만 표가 조작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걸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정사업본부한테 담당을 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답변서로 썼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했습니다. 전자개표기 또 조작이 됐어요. 전자개표기, 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기스탄 그리고 이라크 콩고 등에서 쌓였어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났어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90% 여당이 90%를 압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80석처럼. 그런데 바로 불이 났어요. 대통령이 불이 났고 대통령이 사임을 했고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왜? 조작이었으니까. 한국산 전자개표기 때문에. 근데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조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입된 건, 아니 수출된 건 전부 다 조작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없대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영상도 뭐 지금 법원에서도 틀었지만 영상도 보면 웃겨요. 그 SBS의 해명 방송이라고 내놓은 그 영상에서 전자개표기가 예를 들면 2번이 1번으로 가는 그게 5표 중에 2장이 2번이 1번으로 가는 게 찍힌 거예요. 조작되는 거를 증명한다고 하면서 뭐 그거 조작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산전투표 용지도 조작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침묵하십니까? 저 솔직히 오늘 국회에서 뭐 제가 김무성이나 마포 포럼에서는 국회의원들 상대로 뭐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아니 민심을, 왜곡된 민심을, 조작된 민심에 대해서 아무 딴지도 못 건드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 됩니까? 특권하기 전에 저는 자질조차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게끔 하는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뭐 제가 그 국힘당에 뭐 많은 그 의원들 변호를 맡고 뭐 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들도 많았습니다. 뭐 여러 원내대표들하고 만나서 부정선거 좀 신경 좀 쓰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줄을 잘 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줄을 잘 서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아니 대표나 되는 사람이 무슨 줄을 서라 이딴 얘기를 하냐. 이런 잘못된 걸 보고 내가 바라보는 길이 옳으니까 이 길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잘못된 사람들, 민심 왜곡된 수많은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국민들이 막 밤낮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침묵하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주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질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300명 대부분, 아니 전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는 결국 저는 국회의원이, 저도 비서관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 자질조차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그 특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드루킹 조작으로 문재인이 당선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준용의 한국 고용정보원 취업특례, 재직특례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재철 부의장실에 있었는데 그때 차마 대통령 될 사람을 건드리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좌진 중에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한두 명만 딱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기재위 상임위원회였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과 같이 다른 부패 사건으로 연루된 자가 불체포 면책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 직무 수행상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패 사건에 연루된 자가 그런 어떤 제도적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광범위한 이제 국회 자율성을 고려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좌진 급여와 관련해서 연애가 좀 다른데, 저는 일단 뭐 보좌진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국세청의 교수도 하고 저한테 특별감찰관을 하고 나서 이제 국회에 들어와 봤더니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5급 비서관이 되면 24억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급 보좌관이 되면 21억, 즉 마호봉을 받는 거예요. 국회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을 근무해 받을 수 있는 호봉을
바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바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리면 또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좌진 수 부분은 사실 국회의원이 일을 정말 많이 하면은 저는 9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턴까지 하면 10명 정도 들 수 있고, 입법 보존까지 하면은. 그런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일만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9명, 1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10명도 많아도 9명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모든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 걸 다 하려면은 사실은 너무 부족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면은 10명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일을 안 하면은 1명도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제대로 된 인간들이 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은 국회에 없는 거예요. 막 겉모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앞에 다 세치기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 제도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자유로 부정선거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식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이거 덮어주면 대한민국 진짜 망합니다. 정말 망하고, 이게 잠시 덮어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금이나 생명이나 구속이나 이런 문제로 우리한테 곧 다가올 문제예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대법관에 가면은 법관은 판사가 재판에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재판은요, 대법관이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법정대로.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이거를 막지 않고 또 처벌하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토론자분들 토론 들었는데요.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으리다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홍현 교수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분 내로 좀 워낙 요약을 좀 잘하시고 말을 잘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전략하나 제가 딱 시간 15분 안에 딱 끝냈거든요. 14분 한 30초. 토론하신 분들이 다 12분씩 되셔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 선생님 교수님 좋은 말씀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차관급과 대법관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는 팩트체크 같은 게 잘 되는 게 불체국특권과 면책특권의 국회 내 책임이라든가 그리고 법원의 권한을 좀 보내야 안 되겠냐. 저도 뭐 동의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정한 제도 부분도 감론 늘박이 많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오른쪽에 우파 쪽에서 확대해야 되고, 좌측에서 확대해야 되고. 아직도 그래서 어쨌든 이거 판은 아니면서 좌석이 가다 보니까 그런 두분 다 좋으신 독립적인 분이시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고맙고요. 우리 국회가 입법권을 정부에 뺏기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이유에서 그런 뉘앙스 제가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주현 변호사님 상당히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주제와 아주 긴밀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멘트 드리기는 좀 그렇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제가 녹음을 하는 시간을 보고 있어요. 같은 한 1분 30분 정도 됐는데 나머지 필요한 건 우리 국회 방식 이렇게 이번에 문문지대 오른쪽에 나왔던
어떻게든 제가 완성된 부분을 수용하신 분들 의견 잘 반영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 토론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제 발제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의 토론자 45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2부 순서는 45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